3학년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준범쌤입니다. 10월 모의고사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은 선생님이랑 같이 나형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번 문제부터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로그 2의 루트 8의 값을 구하여라. 어렵지 않게 로그 2의 2의 세제곱, 그 다음에 루트 대신에 우리가 2분의 1제곱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수법칙 이용하면 2의 2분의 세제곱 이렇게 올라가니까 2분의 3이 앞으로 내려가면 간단하게 2분의 3의 로그 2의 2, 로그 2의 2의 값은 1이니까 우리가 정답 2번 골라주시면 되시겠죠. 2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파이 2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 요거는 4의 제곱을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4h2 여기 의미하는 거는 그렇죠, 우리가 조합으로 고쳐주면은 4 더하기 2 마이너스 1 컴비네이션 2라고 계산해주면 되니까 얘는 5 컴비네이션 2, 따라서 5 컴비네이션 2는 5 곱하기 4를 2로 나눈 값이니까 10이라고 쓸 수 있겠죠. 따라서 정답은 16 더하기 20이니까 26 골라주시면 되시겠죠. 3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조건부 확률 관련돼 있는 문제네요. 우선 첫 번째 P, A 바 B의 값을 한번 우리가 고쳐보면 P, A 교집합 B의 값을 P, B로 나눈 값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 값이 얼마나 있냐면 3분의 1이에요. 이쪽에다 써줄까요? 그런데 A 교집합 B의 값이 15분의 2라 있으므로 우리가 분자에다가 15분의 2 써주고 P, B로 나눠주면 되겠죠. 양변에 P, B를 곱해주면 여기는 3분의 2 되고 여기는 15분의 2만 남겠죠. 2 지워주고 양변에 3 곱해주면은 3. 따라서 정답은 5분의 1 되겠죠. 따라서 정답 1번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4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fx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극한이 주어져 있을 때 선생님은 이러한 극한 보자마자 제일 먼저 뭐 하냐면은 로피탈 정리 바로 써버려요. 바로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풀 수도 있지만 얘는 분자분모 미분해버린 다음에 x에다 2 대입해주면 f'2의 값이 3이라는 거 바로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주어져 있는 극한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주어져 있는 극한도 어렵지 않게 h에 대해서 우리가 로피탈 정리 적용해주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겠죠. 리미트 h가 0으로 갔을 때 분모 h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1 나오고 분자 h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f 2 플러스 h 여기다 프라임 써주고 속미분 해봤자 h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1이니까 안 쓸게요. 마이너스 f 2 마이너스 h 건미분 해주고 속미분 해주면 h에 대해서 미분했을 때 마이너스 1 나오니까 여기다 플러스 써주면 되겠네요. h에다가 이제 0을 쏙쏙쏙 대입해주면 f'2와 f'2 두 개 나오니까 2배 f'2의 값이 된대요. 따라서 3 곱하기 2 해주면 정답 6이라는 거 간단하게 얻을 수가 있겠죠? 정답은 4번. 5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A1, A2, A3 합이 15다. 이 말은 등차 중앙을 이용해주면 3배의 A2의 값이 15가 된다는 거 얻을 수 있겠죠? 옆에 있는 거는 같은 논리 반복 적용해서 3배의 A4의 값이 39 나온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항을 이용해서 얘를 다시 표현해주면 A1 플러스 공차 하나의 합이 5가 되겠고 A1 플러스 공차 3개의 합이 13이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연립방 정식 풀어주면 공차 2개의 값이 8이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공차니까 양변 2로 나눠주면 정답 4 나온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6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4 컴비네이션 0에서부터 4 컴비네이션 1 곱하기 3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4 컴비네이션 4 곱하기 3의 4제곱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이항정리 관련되어 있는 문제죠. 고민하지 마시고 우리가 1 플러스 x의 4제곱이 뭐가 되니까 시그마 r은 0에서부터 4까지 4 컴비네이션 r 곱하기 x의 r제곱 그러면 1의 4 마이너스 r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이항정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현재 x의 값에다 얼마를 대입한 값이니까 그렇죠. 3을 대입한 값이니까 여기다 3 쏙 넣어주면 정답은 1 플러스 3의 4제곱
요 값 계산해주면 되겠죠. 4의 4제곱이므로 2의 8제곱이겠네요. 그러면은 정답은 256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시겠습니다. 7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sin x와 y는 코사인 x 플러스 2분의 파이 플러스 1의 그래프가 만나는 모든 점의 x좌표의 합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우선 요 코사인 함수를 조금 바꿔보도록 할게요. 2분의 파이가 한 번 들어가 있으므로 코사인의 값은 사인으로 바뀔 거예요. 안에 있는 x는 그대로 써주고 예각 처리해주면은 얘는 현재 2, 4분면의 각도로 해석할 수 있겠죠. 2, 4분면에서 코사인의 값은 마이너스이므로 여기다 마이너스 붙여주고 플러스 1 이렇게 우리가 식을 고쳐서 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sin x와 요 함수의 그래프상의 교점이므로 연립방정식 sin x는 마이너스 sin x 플러스 1 요걸 풀어주시면 되시겠죠. 정리해주면 sin x의 값은 2분의 1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sin 함수를 한번 그려보면 웨이브 0에서부터 2파이까지만 그려주고 하얀색 동그라미 2분의 1이라는 건 y는 2분의 1이라는 직선을 나타내주라는 것이므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교점이 하나, 둘 0에서부터 2파이 사이에서는 2개 나오겠죠. 물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이 x좌표의 합이니까 얘네들 직접 구할 수도 있어요. 얼마죠? 사인 값이 2분의 1 나온다라는 건 6분의 파이겠죠. 또 하나 조금 더 큰 거는 얘 친구 6분의 5파이가 나오므로 얘네 2개 더해서 6분의 6파이 파이 나온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 2번 이렇게 골라줘도 되지만 6분의 파이와 6분의 5파이의 중간이 얼마니까? 그렇죠? 바로 6분의 3파이가 되므로 이 중앙값을 2배 해주면 정답 나오겠죠. 똑같이 정답 구할 수 있을 거예요. 두 가지 방식 다 알고 계셔야 돼요. 8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에서의 우극한이네요. 1에서의 우극한이니까 벽 쳐주고 오른쪽 쿵 부딪히는 값이 2이므로 이 극한 값은 2. 두 번째 거는 0에서의 좌극한을 계산해주는 문제네요. 0에서의 왼쪽 0에서 벽 쳐주고 왼쪽 쿵 가면은 fx의 극한은 4로 도달하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4라고 써주면 되겠는데 분모가 지금 현재 어떻게 되니까 0 넣어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1 되므로 이 값은 마이너스 4라고 쓸 수가 있겠죠. 구하고자 하는 건 2 마이너스 4이므로 정답은 우리가 6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시겠습니다. 9번 문제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한 개의 동전을 6번 던져 앞면이 2번 이상 나올 확률을 구하여라. 사건의 확률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뺄게요. 그래서 앞면이 한 번도 안 나오는 확률 2분의 1의 6제곱을 빼주고 앞면이 한 번 나오는 확률 얼마죠? 그러죠? 6 컴비네이션 1에 2분의 1에 5제곱 곱하기 2분의 1의 1제곱이니까 2분의 1의 6제곱이라고 쓸게요. 이렇게 계산해주면은 우리가 앞면이 2번 이상 나올 확률 계산할 수가 있겠죠. 빠르게 산수해주시면 1 마이너스 2, 4, 8, 16, 32, 64니까 64분의 1 더하기 6이므로 7. 따라서 64분의 57이 나온다라는 거 산수할 수 있을 거예요. 10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수 a에 대해서 y는 x제곱과 y는 a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그래프 대충 한번 살짝 그려보면 y는 x제곱 y는 ax는 원점 지나가겠죠. 그러면 당연히 교점은 x가 0일 때 그 다음에 또 다른 교점은 잘 알다시피 a 넣어주면 a제곱 a 넣어주면 a제곱 나오니까 이 지점은 a일 거예요. 그러면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적분해 주시면 되시겠죠. 어떻게? 인테그랄 0에서부터 a까지 위에 있는 함수가 ax니까 ax 써주고 빼기 요거는 x제곱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dx 물론 바로 적분해서 계산할 수도 있지만 요거 한번 볼게요. 0에서부터 a까지 x로 묶어주면은 여기가 a-x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랬을 때 우리가 이거 다들 외우고 있는 공식이잖아요. 지금 이 2차식에 대해서 0 넣었을 때도 0 나오고 a 넣었을 때도 0 나오니까 우리는 바로 적분 공식 써줍시다. 어떻게? 6분의 마이너스 붙여주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지금 마이너스 1이므로
플러스로 바뀌면서 a-0의 값은 a, 그거를 세제곱해주면 우리가 적분 결과 바로 계산할 수 있겠죠. 따라서 정답은 3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시겠습니다. 11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시각 t는 1에서 점 p가 운동 방향을 바꿀 때, 운동 방향을 바꾼다 했죠. 그러면 여러분 운동 방향이 바뀌는 순간, 그 순간 속도는 빵이 될 거예요. 잘 알다시피 위치 함수를 미분하게 됐을 때 우리가 뭘 얻을 수 있냐면 속도 함수를 얻을 수 있겠죠. 우선 미분한 속도 함수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dt분의 x의 값은 t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3t제곱 플러스 2kt 플러스 k라고 쓸 수 있겠죠. 근데 이 속도 함수에다가 이제 얼마를 대입했을 때, 그쵸? 1을 대입했을 때 0 나온대요. 그러면은 3 플러스 2k 플러스 k의 값이 0이므로 따라서 k의 값은 마이너스 1이라고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시각 t는 2에서의 가속도를 구하래요. 그러면 한 번 더 미분해야겠네요. 가속도. 얘를 한 번 더 미분해주면은 t에 대해서 미분해야겠죠. 그러면은 6t 플러스 2k 이렇게 쓸 수 있는데 k가 아까 전에 마이너스 1이라 했죠. 근데 2초였을 때의 가속도니까 여기다 2 대입해주면 12 더하기 마이너스 1 대입해서 마이너스 2. 정답은 10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번 문제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어느 과자 공장에서 생산하는 과자 한 상자의 무게는 평균이 104, 표준 편차가 4g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x는 따른다 정규 분포, 평균은 104, 표준 편차가 4니까 분산은 16 이렇게 써줄게요. 공장에서 생산한 과자 중 이미 추출한 4개의 상자의 무게가 4개 추출했대요. n의 값이 4. 그러면은 우리가 표본 평균을 계산해보면 표본 평균이라는 건 정규 분포 따를 거예요. 똑같이 5평균이랑 동일한 104라는 평균 같고, 분산은 조심해야겠죠. 분산은 표본의 크기로 나눠주면 되니까 여긴 4, 2의 제곱이라 쓸게요. 이런 식의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는데, 이때 이 표본 평균이 Ag 이상이고 106g 이하일 확률이 얼마래요? 0.5328이다 라고 했으니까 그걸 그대로 식으로 씁시다. P, A의 값이 크거나 같고 얼마보다? 106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은 0.5328이다. 당연히 우리가 표준화를 이용해서 이 표준 정규분포 표를 이용해줘야 할 거예요. 그래서 표준화해주면 P 가운데 있는 X반은 Z로 바뀌면서 양옆에 있는 애들은 104씩 빼주고 104 빼주면은 우리가 2 나오고 표준 편차인 2로 나눠주면 1 나오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104만큼 빼주고 2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 확률 값이 0.5328이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알겠지만 0에서부터 1까지의 확률 값이 0.3413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0.3413 이렇게 써놓고 또 하나 어떤 거? 0.5328에서 0.3413 빼주면은 얼마 나오죠? 0.1915가 나오네요. 나온다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따라서 얘네들을 우리가 분리해서 쓰면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A-104를 2로 나눈 값은 0까지의 이 확률 값과 0에서부터 1까지의 확률 값을 더한 게 요거랑 같을 거 아니에요. 근데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우리 모두 아는 사실이 얘가 0.3413이니까 요게 0.1915겠죠. 0.1915에 대응되는 값을 관찰해 보니까 1915 찾아보면 여기 써 있네요. 0.5라고 써 있네요. 그러면은 얘가 0.5라고 쓰면은 큰일 나죠. 그쵸? 0보다 작은 값이라 했으니까 얘가 얼마라는 거 알려주는 거냐면 0.5가 아닌 마이너스 0.5가 된다라는 거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관계식 풀어주면 A-104의 값을 2로 나눈 게 마이너스 0.5다. 양변 2 곱해주면 마이너스 1 나오니까 104 이항시켜주면 A의 값은
103이 된다라는 거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5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근데 우리가 9월 모의고사도 그러고 지금 10월 모의고사도 그러고 보면은 표본 평균에 관련돼 있는 확률 계산하는 문제, 표준화해서 확률 계산하는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통계의 끝판왕은 맨 마지막에 있는 내용인 추정일 거 아니에요. 왠지 추정이 안 나온다라는 건 이번 수능에 왠지 추정이 한 번쯤은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요?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표본 평균 관련돼 있는 확률 계산하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추정도 꼭 끝까지 한번 공부해 놓으세요. 13번 한번 같이 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수 t에 대해서 x는 t가 y는 3의 2-x제곱 플러스 8과 만나는 점을 a, x축과 만나는 점을 b라고 했네요. 얘랑 만나는 점을 a, x축과 만나는 점을 b라고 하자. 직선 x는 t 플러스 1이 x축과 만나는 점을 c, 곡선 y는 3의 x-1과 만나는 지점을 d라고 하자. 근데 ABCD가 직사각형이래요. 이랬을 때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대충 그려주시면 사각형이라 했으니까 높이 각기에 잡아놓고 여기를 t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여기는 t 플러스 1이 되겠죠. t 플러스 1 문제에서 시킨 대로 요 지점이 A가 되겠고 요 지점이 B, 여기가 C, 여기가 D가 될 거예요. 선분 AB와 선분 CD가 길이 같다라고 써주면 되겠죠. 근데 각각의 길이는 T에서의 함수값, 그 다음에 T 플러스 1에서의 함수값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므로 우리가 다음과 같이 한번 해봅시다. A좌표부터 먼저 써보면은 A좌표는 X좌표가 T였을 때 곡선 요것과의 교점이니까 3, 2-t 플러스 8 이렇게 좌표 써줄 수 있겠죠. D는요 x의 값이 t 플러스 1이었을 때 t 플러스 1을 x자리에 대입해주면 3의 t제곱이 나오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봤을 때 얘네 두 개가 같다라는 거 우리한테 알려준 거잖아요. 계산해보면 얘는 9 곱하기 3의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8의 값이 3의 t제곱이 나온다라는 이 방정식 풀어주면 된대요. 간단하게 등식 양변에 3의 t제곱 곱해봅시다. 3의 t제곱의 제곱은 9 더하기 8 곱하기 3의 t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전부 다 한쪽으로 이항시켜주면 제로는 3t의 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8 곱하기 3t제곱 마이너스 9 인수분해 되게끔 내줬네요. 3t제곱 마이너스 9 3t제곱 플러스 1은 0 3의 t제곱은 죽었다 깨나도 마이너스 1이 안 되므로 우리는 3t제곱이 9가 돼야 되므로 t의 값이 2가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t가 2였을 때 우리가 요거 d좌표에다 넣어주면은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그림상에서 얘가 9라 했으니까 요만큼 길이가 9가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가로의 길이는 당연히 1이에요. t에서부터 t 플러스 1까지의 거리니까.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넓이는 1 곱하기 9에서 정답 9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여러분 14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차가 양수인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A5는 5이고 쌤은 습관적으로 이거 보자마자 이렇게 써요. A1 플러스 4D의 값은 5이다 라고 고쳐줄게요. 그랬을 때 주어져 있는 시그마의 값이 있었을 때 A6의 값을 구하여라. K에다가 5 넣었을 때 이 A5-10의 값은 0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K가 5였을 때를 기준으로 이 시그마를 분리해서 계산해주면 될 거예요. K의 값이 5보다 작았을 때, 즉 K는 3에서부터 4까지 절대값 이 AK-10이라는 값은 이때 일반항들이 전부 다 음수일 테니까 앞에다가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되겠죠. 근데 K의 값이 5 이상이 되었을 때는 공차가 양수라 했기 때문에 K는 5에서부터 7까지 이 AK-10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요거 계산해 달라는 문제예요. 노가다 한번 해봅시다. 마이너스로 묶은 상태에서 여기서는 K에다가 3하고 4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은 2개의 A3 더하기 A4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이라는 게 항이 두 개니까 마이너스 20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이 부분은요 우리가 2배에 K에다가 5에서부터 7까지 넣을 테니까 A5 더하기 A6 더하기 A7 이렇게 해주고 10이라는 게 5, 6, 7 항 3번에 걸쳐서 지금 더해지고 있으므로 마이너스 30은 20 이렇게 식 써주면 되시겠죠. 근데 이것도 식을 살짝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분배해주면 마이너스 2배 A3 더하기 A4 마이너스 분배했으니까 플러스 20 2배에 A5, A6, A7 마이너스 30의 값은 20이래요. 등식 양변 20 지워줍시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30 이항시켜주면 30 되고 그 다음에 요거를 살짝 바꿔볼게요. 마이너스 2 여기를 A3 대신에 A1 플러스 2D라고 쓸 수 있겠고 A4 대신에는 A1 플러스 3D라고 쓸 수 있겠죠. 따라서 준식은 2배의 A1 더하기 얼마? 5D라고 쓸 수 있을 거예요. 같은 논리로 이쪽 부분은 A1이 3개 있고 3A1 플러스 여기는 A1 플러스 4D, 5D, 6D라고 쓸 수 있으므로 공차들이 15개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일반항 이용해서 정리해주면 좀 더 깔끔하게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변 2로 나누고 식 계산해볼까요? 2로 나누면은 마이너스 2A1 마이너스 5D 2로 나눴으니까 여기는 3A1 플러스 15D 2로 나눴으니까 15 동료끼리 계산해주면 A1 플러스 10D의 값은 15다라는 결론 얻었는데 우리가 맨 처음에 찾았었던 요식과 요식 두 개 연립해주면은 우리가 정답 나오겠죠. 그러면은 아까 전에 안 보이니까 여기 또 쓸까요? A1 플러스 4D의 값은 5라 했으므로 두 개 빼주면 6D의 값은 10 되겠죠. 따라서 공차가 3분의 5 나온다라는 거 체크할 수 있습니다. 내가 궁금했었던 거는 6번째 항이잖아요. 따라서 5번째 항 5에다가 3분의 5만큼만 더해주면 되겠죠. 3분의 5 3분의 5 더해주면 3분의 20 나오는 거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번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항률 변수 x가 가지는 값이 1, 2, 3, 4 y는 1, 4, 9, 16 우리 고민하지 말고 이렇게 씁시다. y는 확률 변수 x의 제곱이다. 그랬는데 x와 y에 대해서 각각의 대응되는 확률 값이 같대요. 그쵸? 그랬을 때 구하라는 거는 이 y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거듭 말하지만 이 y의 값은 이 x제곱과 같겠죠. 제곱의 평균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거죠? 그쵸? 분산의 값은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것과 같다 라는 이 분산 공식 알고 있으면은 바로 적용했을 때 1의 값은 여기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대로 써주고 얘는 6이라 했으므로 6의 제곱 36 따라서 얘는 37 되겠죠. 정답은 37 16번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함수 fx의 한 부정적분 gx가 이 멘트 자체도 되게 소중하죠. 뭘 써줘야 돼요? g를 미분했을 때 fx가 나온다라는 거 써놓고 들어갑시다. 그랬을 때 가 조건, 나 조건, 정적분이 들어가 있는 식들이네요. g1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편의상 1에서부터 0까지 gt, dt 얘를 상수니까 k라고 씁시다. k는 상수. 그러면은 우리가 fx라는 거는 2x 플러스 2k라는 1차 함수의 형태로 쓸 수 있겠죠. y에서는 g0 마이너스 이거 k라고 했는데 이항시켜주면 g0의 값이 얼마라는 거? 3분의 2 플러스 k가 된다라는 거 우리가 체크할 수 있을 거예요. g라는 함수는요 fx를 적분해 보도록 하면 뭐 나올까요? 적분했을 때 요거 적분해 주시면 되겠죠. x제곱 플러스 2kx 플러스 적분상수 c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데 0 넣었을 때 아까 전에 얼마나 했어요? g0의 값이 3분의 2 플러스 k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가 c라고 굳이 쓸 필요도 없네요. c 대신에 3분의 2 플러스 k라고 이렇게 적분상수를 정해 줍시다. 여기까지가 g래요. 근데 우리가 또 하나 약속했던 게 있잖아요. g라는 함수는 0에서부터 1까지 적분했을 때 k가 나온다라고 약속했죠.
따라서 우리는 이 g 함수를 적분해 줄 거예요. 0에서부터 1까지 gx, dx 얘를 적분해 주시면 앞서서 말했듯이 k가 나오고 얘 다시 적분해 줘야 되니까 열심히 적분해 주면 3분의 1 x세제곱 플러스 kx제곱, 조심해야 되는 건 얘는 상수니까 3분의 2 플러스 k 묶어버리고 x, 칸막이 쓴 다음에 0에서부터 1까지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0은 대입해봤자 전부 다 0 될 테니까 1만 넣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3분의 1 더하기 k 더하기 3분의 2 더하기 k, 그 값이 k 나온대요. 등식 양변 k 날려버리고 얘네들 계산해주면 1 나오니까 따라서 k 값은 마이너스 1이네요. 따라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식을 쓸 수 있을 거예요. 위에서 얻었었던 gx라는 식에다가 k 자리에 마이너스 1만 쏙 넣어주면 되겠죠. 따라서 g1의 값은 1 넣어주면 1 더하기 2k 더하기 3분의 2 더하기 k, 얘는 3분의 5 나오고 3k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열심히 산수해주면 마이너스 3분의 4 나오는 거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17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f1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2이고 당함수래요. 그 다음에 gx는 1차 함수였을 때 가조건, 선생님은 가조건 보자마자 두 가지를 먼저 추론해요. 첫 번째, 분모가 0되니까 0분의 0꼴일 거예요. 따라서 f1 g1 플러스 4의 값은 0이라고 써놓습니다. 두 번째는 로피탈 정리 이용해가지고 분자 분모 미분한 다음에 x에다 1 대입해주면은 그때 극한값이 그대로 8 나오겠죠. 따라서 미분해서 1 넣어주면 f'1 g1 더하기 f1 g'1의 값은 4는 미분해봤자 0이니까 우리가 8 나온다라는 거, 이거 두 개 써놓고 시작해요. 그 다음에 나라는 조건 보면은 나는 g는 1차 함수라 했는데 0 넣었을 때랑 미분한 다음에 0 넣었을 때가 같대요. 그러면은 1차 함수에서 미분해서 0 넣었다라는 건 기울기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 기울기의 값을 우리가 a라고 쓴다면 gx는 ax인데 ax 플러스 something인데 0 넣었을 때 똑같이 기울기가 나와야 되므로 gx는 요런 꼴이다 라는 거 알려주고 있어요. 요런 꼴. 자, 그랬을 때 f'1의 값을 구하여라 라는 거.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17번 문제 시작하면서 줬던 f1은 마이너스 2라는 거를 이 문제 보기에 한번 녹여봅시다. 그러면 1번 보기에다가 f1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해주면은 1은 g1의 값이 얼마라는 걸 알려주는 거냐면 플러스 2가 된다라는 거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네요. g에서 1에서의 함수값이 2이므로 우리가 나에서 얻었었던 정보에다가 얘를 나에다 넣어보면 2라는 값은 1 넣었을 때 2a가 되므로 a 값이 1이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네요. gx 온전히 알았네요. gx는 간단하게 x 플러스 1이다. 그 상태에서 이제 두 번째로 얻었었던 힌트로 다시 한번 들어가면 f'1 얘가 구하는 거예요. g1의 값, g1은 대입해보면 2 나오잖아요. 2 더하기 f1의 값, 문제에서 알려줬죠? 마이너스 2라고. 마이너스 2 곱하기 g'의 1의 값, 미분해봤자 1이죠. 1. 그 값이 8이다 라고 정돈할 수 있겠네요. 마이너스 2 이항시켜주면 10이니까 양변 2로 나눠주면 따라서 얘 값은 5가 나온다라는 거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8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집합 an을 순서상으로 정의하는데 p는 q보다 작고 pq는 n 이하의 자연수래요. 이랬을 때 an의 모든 원소 p, q에 대해서 q의 값의 평균을 an이라고 하자라고 했어요. q의 값의 평균을 an이라고 하자. 이랬을 때 an의 값은 3분의 2n 플러스 2임을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하자. 첫 번째 단계에서는 n이 3이었을 때 그 과정 써 있고요. 두 번째 과정에서는 n이 k였을 때 ak의 값이 3분의 2k 플러스 2라고 가정했어요. 자, n이 k 플러스 1이었을 때는 여러분 이런 칸막이 문제 풀 때에는 문제 제시문에서 주어져 있는 것은 받아들입시다.
AK 플러스 1은 AK 합집합 요거래요. 근데 이거 가지고 우리가 너무 고민할 필요 없어요. 얘는 이거라고 준 거니까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때 구하라는 거는 AK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네모래요. 그러면 우리가 원소의 개수만 생각합시다. 그럼 AN이라는 집합 자체가 순서상으로 정의되어 있었죠. 그런데 P랑 Q에 대해서 PQ는 전부 다 N 이하의 자연수, K였을 땐 K 이하의 자연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순서상 PQ를 만들 수 있는 그 가지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건데, P랑 Q에는 K 이하의 자연수들을 넣을 수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럼 여기도 1에서부터 K까지, 1에서부터 K까지 쓸 수 있었을 거예요. K제곱계. 그러면은 우리가 P랑 Q가 같아지는 순서쌍들이 총 몇 개 있을까요? 1,1, 2,2, 3,3 쭉쭉쭉 가지고 K,K까지 총 K개의 순서쌍이 P의 값과 Q의 값이 같은 순서쌍이겠죠. 걔네들을 빼줄게요. 그러면은 현재 K제곱 마이너스 K개라는 개수는 P의 값이 더 크던가 혹은 P의 값이 더 작은 그러한 P, Q라는 순서쌍의 개수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센스를 발휘해 봅시다. P의 좌표가 P의 값이 더 큰 순서쌍이랑 P의 값이 더 작은 순서쌍의 개수, 얘네 두 개가 다를까요? 아니죠. 같겠죠. 숫자가 같을 테니까 당연히 얘를 절반으로 나눠주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K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가에 들어갈 말은 2분의 K제곱 마이너스 K개라고 써주시면 돼요. 그 상태에서 그대로 씁시다. 가에다가 또 2분의 K제곱 마이너스 K개라고 쓸 건데, AK 플러스 1이라는 거는 평균이잖아요. 어떤 거? AK 플러스 1이라는 집합에서 Q의 좌표들의 평균이래요. 평균이니까 뭘로 나눠줬을까요? 그렇죠. 별량들의 개수로 나눠줬겠죠. 그러면은 이 앞부분이 나타내는 거는 AK라는 집합의 평균에다가 어떤 거? AK라는 집합의 원소들의 개수를 곱해준 거니까 얘는 AK라는 집합의 Q 값들의 전체 총합이 나와 있을 거예요. 이만큼은. 그러면 나에는 뭘 써줘야 되냐면 추가된 Q 값들의 총합을 써주면 되겠죠. 그런데 지금 집합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에는 Q 자리에 전부 다 K 플러스 1만 써 있잖아요. 그러한 순서쌍이 1에서부터 K까지 총 K개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나에 들어갈 말은 K 플러스 1이 K개 곱한 값, 이걸로 써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FK랑 GK를 구했으므로 밑에 건 읽을 필요도 없어요. FK, K 자리에다가 10 넣어주면 되는 것이므로 2분의 10 제곱 마이너스 10 요거 계산해 주시고 더하기 여기에다가 9 넣은 값 계산해 주면 되니까 9 곱하기 10이니까 90이라고 쓰면 되겠네요. 요거 산수해 주면 정답 나오겠죠. 얘는 100에서 10 빼준 거니까 90, 2로 나누면 45 더하기 96으로 정답은 135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시겠습니다. 19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삼각형 ABC가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에 내접하고 있다. 선분 AC와 선분 BD가 만나고 선분 BD의 길이가 루트 2가 되도록 그림에 그려져 있네요. 원 위에 점 D를 잡는다. DBC를 세타라고 하면 사인 세타의 값은 3분의 루트 3이다.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3 때 배웠었던 내용인데 호 BC에 대해서 각 BAC는 원주각이죠. 당연히 정삼각형이라 했으니까 여기 60도일 거예요. 그러면 원주각 길이는 전부 다 크기가 같잖아요. 그러면 이 각도 우리가 60도다 라고 쓸 수 있겠죠. 이렇게 체크해 놓읍시다.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우리가 다음과 같은 거를 한번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인 A의 값, 즉 사인 60도에 대해서 선분 BC의 값은 물론 다른 각에 대해서도 쓸 수 있지만 외접원의 지름과 같겠죠. 따라서 식 정리해주면 선분 BC는 2R 곱하기 사인 60도니까 2분의 루트 3
이렇게 쓸 수 있으므로 BC의 길이를 우리가 외접원의 반지름을 이용해서 나타내주면 루트 3R이라고 쓸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사인 법칙을 한 번 더 쓸게요. 어떤 거냐면 지금 세타에 대해서 사인 값을 3분의 루트 3이라고 줬잖아요. 그래서 한번 써보면은 3분 CD에 대해서 사인 세타라고 써주면은 마찬가지로 삼각형 BCD도 같은 원에 지금 내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외접원의 반지름 2R이라고 써주면은 얘는 선분 CD가 2R 곱하기 3분의 루트 3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러면 그 값이 여기다가 적어 놓읍시다. 3분의 2 루트 3R이라고 써 놓을게요. 자, 이제 끝났네요. 지금 주어져 있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들이 삼각형이 세 변을 외접원의 반지름에 대한 식으로서 다 나타내줬죠. 그 다음에 각도 알고 있는 게 두 개나 있네요.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뭐 쓸 거냐면 이제 코사인 법칙을 한번 적용해 주면 되겠죠. 60도가 편안하니까 60도에 대해서 코사인 법칙 한번 적용해 볼게요. 코사인 60도의 값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감싸고 있는 두 변이 루트 2와 3분의 2 루트 3R이니까 식을 다음과 같이 쓰면 2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3분의 2 루트 3R 그 다음에 여기에는 제곱해 준 거 2 더하기 요거 제곱해 주면은 3분의 4 R이 나올 테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60도에 대해서 대변이 지금 루트 3R이므로 빼기 제곱해 준 거 3R 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여기 제곱 안 썼네요. 요거 계산해 주시면 정답 나오겠죠. 그러면은 코사인 60도의 값은 2분의 1 20도 살짝 정리해 주면은 2 곱하기 여기는 3분의 2 루트 6R 그 다음 여기는 2 마이너스 3분의 산수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R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등식 양변 20 곱해줘서 없애줍시다. 20 곱해주고 대각선으로 곱해주면 3분의 2 루트 6R이라는 값은 2 마이너스 3분의 5 R제곱이라는 이런 R에 대한 2차 방정식 나오겠네요. 이거 복잡하네요. 양변 우리가 30 곱해주면 2 루트 6R의 값은 6 마이너스 5R제곱 한쪽으로 전부 다 이항시켜주면 5R제곱 플러스 2 루트 6R 마이너스 R의 값은 0 되겠죠. 얘 인수분해 하기가 참 왠지 어려울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드시죠? 저만 드는 거 아니죠? 그랬을 때는 고민하지 마시고 근해 공식 씁시다. 짝수근해 공식 써주면은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써주면 되는데 친절하게도 30 나오네요. 따라서 우리는 얘를 써주면 5분의 플러스 마이너스 30, 루트 36은 6이니까 6 마이너스 루트 6 쓸 수 있을 텐데 반지름의 길이가 음수는 안 나올 거 아니에요. 따라서 마이너스는 안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5분의 6 마이너스 루트 6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딨냐? 5분의 6 마이너스 루트 6 여기 1번에 있네요. 1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시겠어요. 20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창의 개수가 4인 3차 함수 fx에 대해서 gx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어요. 그런데 fx를 지금 적분했으니까 당연히 요거는 4차 함수로 바뀌겠죠. 그러면서 최고창의 개수가 1인 4차 함수가 될 거예요. 근데 뒤에 있는 xfx는 마찬가지로 x를 곱했으니까 4차 함수가 될 텐데 최고창의 개수가 4인 4차 함수로 바뀌겠죠. 그러면은 g라는 함수는 결국에는 4차 함수인데 최고창의 개수는 마이너스 3이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요거 알고 들어갈게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gx는 g3보다 작거나 같다 이고 그 말은 우리는 x는 3에서 최대값을 갖는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gx는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갖는다. 여러분 4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친구들이라면 이 문제 되게 쉽게 풀 수 있어요. 4차 함수 그래프는요 기본적으로 웨이브 3번 있는 요거이거나 혹은
웨이브 한번 있다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바뀌는 그래프, 혹은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서 삼봉울이 생기는 그래프, 얘네 두 개 대칭이 뒤집어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봉우리 하나짜리, 이차 함수랑 비스무리하네, 이렇게 4개의 개형을 갖는데 그 값을 하나만 갖는다 했잖아요. 그래서 얘는 아웃이에요. 아웃. 그리고 최대값이 지금 x는 3에서 갖는다 했으니까 가장 높은 삼봉울이 여기에 x의 값이 전부 다 3, 3일 거예요. 그쵸? 그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주어져 있는 이 g라는 함수를 뭐 할 거냐면 미분해 줄 거예요. 미분을 해주면 g'x라고 쓸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정적분과 미분 사이의 관계에 의해서 앞부분은 어렵지 않게 fx라고 쓸 수 있겠죠. 마이너스 써주고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fx 마이너스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해주면 f'x, 여기 x 한 빼먹었네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은 fx랑 마이너스 fx 없어지면은 마이너스 x f'x 이렇게 쓸 수 있을 텐데, 여기서 g'x라는 거는 f'x랑 상관없이 x에다가 0을 넣어주면 무조건 0 나온대요. g'x는 지금 기본적으로 x라는 인수를 가질 거예요. 왜? 0을 넣었을 때 0 나오니까. 근데 그 값은 하나만 갖는다 했죠. 어디서? 3에서. 그러려면은 얘는 우리가 제곱으로서 그 값을 못 갖게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또 하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게 3이라는 지점에서 최대값, 다른 말로 현재는 극대값이라고 말해도 상관없겠죠. 극대값을 가짐으로 인수로서 x-3 갖는다라고 써주면은 현재 g'x는 4차 함수인 gx를 미분한 3차 함수의 형태로서 바뀌게 되겠죠. 이때 조심해야 되는 거, 최고 창의 계수를 써줘야 되는데 gx의 최고 창의 계수는 마이너스 3이었으므로 g'x의 최고 창의 계수는 마이너스 12가 된다라는 거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러한 도함수를 갖는 gx를 여기 그래프에서 찾아본다면은 얘는 안 되겠죠. 얘는 마이너스 12에 x 마이너스 3의 전체 세제곱 요런 꼴이 되니까. 그래서 아웃. 그럼 얘랑 얘일 텐데, 그러면 살짝 꺾이는 지점에서, 요런 지점에서 우리가 얼마를 갖느냐면 x의 값이 0이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0, 0. 그런데 얘는 0이 3보다 더 크대요. 말도 안 되는 그래프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gx는 이러한 그래프 개형 갖는다라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 푸는 거랑은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네요. 어쨌든 구하고자 하는 건 g'x를 0에서부터 1까지 적분해 달래요. 열심히 적분해 봅시다. 0에서부터 1까지 전개해서 써주면 마이너스 2 x 세제곱 플러스 36 x 제곱 dx. 적분은 차수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개념이니까 업그레이드 시켜주면 4차 되면서 마이너스 3 더하기 얘도 업그레이드 되면서 3분의 1 곱해주면 12. 칸막 위치고 0에서부터 1까지. 0은 넣어봤자 의미 없으니까 1 쏙쏙 넣어주면 마이너스 3 더하기 12. 정답은 9가 나온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번. 자, 21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곡선 y는 2의 마이너스 x제곱과 y는 로그 2x의 그래프가 만나는 두 점을 요거라 하자. x2가 더 크다고 했을 때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르세요 라고 했어요. 일단 그림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프 한번 이쁘게 한번 그려봅시다. x축, y축. 지수함수, 로그함수 관련되어 있는 문제는 대칭성을 이용하는 문제가 많아요. 따라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y는 x라는 이 항등함수 그래프 그려놓고 시작합시다. 또 하나, 반드시 지나가는 지점이 0,1과 1,0이므로 좀 잘 그리기 위해서 얘는 y는 2분의 1의 x제곱이잖아요. 근데 1을 지나가니까 1 넣었을 때 2분의 1 나온다라는 것도 관측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한번 나타내 주도록 합시다. 그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y는 2분의 1의 x제곱의 그래프를 그려주면은 여기 지나가고 여기 지나가게끔 곡선으로서 그려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쓱 그려주시면 될 거예요. 근데 점점 얘로 x축으로 붙어야 되는데 이렇게 내려가도록
이름을 써줍시다. y는 2분의 1의 x제곱. 자, 그 다음에 이제 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로그 함수는 절대값이 씌워져 있죠. 그럼 0과 1 사이에서는 x의 값이 0과 1 사이였을 때는 로그 2분의 1의 x의 그래프를 따를 거예요. x의 값이 1보다 컸을 때는 얘는 그쵸, y는 로그 2x의 그래프를 따르겠죠. 따라서 구간에 따라서 다르게 그려주셔야 돼요. 근데 얘도 되게 이쁘게 그려야 되잖아요. 지금 이 함수가 1,0을 지나간다 했으니까 지나가는 점을 표시해 줍시다. 여기 지나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x에다가 2분의 1 넣어주면 1 나오잖아요. 따라서 2분의 1,1을 지나가게끔 여기 지나가야 되고, 또 하나 2분의 1 x제곱과 로그 2분의 1 x는 역함수 관계잖아요. 그러면 y는 x랑 만나는 지점 여기 지나가게끔 우리가 로그 함수 그려줘야 돼요. 좀 이쁘게 그려야겠죠. 그 다음에 점근선으로서 어딜 지나간다? y축을 점근선으로 가게끔 그려주시면 됩니다. 가끔은 미술을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렇게 그려주시고, 표시하기 위해서 여기를 y는 로그 2분의 1 x라고 이렇게 써줍시다. 그 다음에 1 이상부터는 그냥 로그 함수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y는 로그 2x 이렇게 나타내주면, 우리가 지금 찾고자 하는 두 개의 점이 어디냐면은 여기랑 여기예요. 여기가 바로 정체가 x1, y1이고 요 점이 x2, y2예요. 자, 이 문제는 진짜 이 그림만 잘 그려주면 한 절반 먹고 들어가는 문제예요. 이제 기억, 니은, 디귿 한번 천천히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기억, x1은 2분의 1보다 크다. x1의 값은 이 좌표는 2분의 1보다 더 크죠. 그래서 얘는 맞아요. 얘는 오케이야. 여긴 오케이. 그러면 우린 이 부분이 맞는지만 체크해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억 보기 확인하기 위해서 요것만 확인할게요. x1은 2분의 루트 2보다 작다라는 것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것을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할 거냐면은 x1, y1이라는 거는 지금 로그 2분의 1 x라는 요 곡선 위에 있는 점이니까 양변에 로그 2분의 1을 한번 취해 볼 거예요. 로그 2분의 1 x1은 분명히 밑이 0과 1 사이의 값이므로 부동호 방향 바뀌면서 로그 2분의 1에 얘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겠죠. 2에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따라서 요게 맞다면은 요것도 맞겠죠. 근데 로그 2분의 1의 x1이라는 값은요 y1이라고도 쓸 수 있겠죠. y1 그쵸? 로그 2분의 1 x라는 이 함수에다가 x1을 대입하면 y1이 나오니까. 근데 하필이면은 얘는 y는 x라는 직선 위에 있는 점이므로 이 값 자체가 x1이랑 동일하대요. 그런데 요 식기값 계산해주면은 로그 2에 여기도 2에 마이너스 2분의 1 앞에 나오면서 여기는 마이너스 1이 앞에 나오니까 2분의 1 식계산해주면 2분의 1이 나온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근데 x1이 2분의 1보다 크다라는 건 우리가 그래프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따라서 요 말이 참이므로 요것도 참이고 요것도 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따라서 기억 보기는 맞는 보기입니다. 니은 보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니은 보기에서는 세제곱근 2의 값이 x2보다는 작고 x2는 루트 2보다는 작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보기가 맞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뭐 할 거냐면 앞서서 풀었었던 문제랑 마찬가지로 양변에 로그를 취할 건데 이번에는 로그 2분의 1을 취하는 게 아니라 로그 2를 취할 거예요. 왜냐면 x2, y2는 로그 2x라는 이러한 함수 위에 있는 점이므로 양변에 로그 2를 한번 취해 봅시다. 로그 2를 취해주면 3분의 1 얘는 로그 2의 x2 그 값은 2분의 1이래요. 로그 2의 x2라는 값은요 우리가 얼마라고 쓸 수 있냐면 y2라고 쓸 수 있죠. y2의 값은 2분의 1보다 작고 3분의 1보다 크다라는 말이 맞으면은 얘도 맞는 말이 되겠네요.
그런데 우리가 그림상에서 확인했을 때 y2라는 값은요, 당연히 y는 2분의 1 x제곱이라는 요 지수함수가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y2의 값은 2분의 1보다는 더 작을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요 부분은 맞는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면은 y2의 값이 3분의 1보다 크다라는 거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y2라는 값은 방금 전에는 로그 함수의 성질을 썼으니까 이번에 지수 함수의 성질을 쓰면 y2 대신에 2분의 1에 x2라고 쓸 수 있겠죠. 보시면 알겠지만 이 점은 지수 함수 위에 있는 점이기도 하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밑을 2분의 1로 바꿨으니까 얘도 밑을 2분의 1로 바꿔줍시다. 밑변환 공식을 이용해서 2분의 1에 로그 2분의 1에 3분의 1 이렇게 써주시면 되시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 관계식이 성립한다라는 건 지수끼리 크기 관계가 로그 2분의 1에 3분의 1의 값이 x2랑 비교했을 때 밑이 0과 1 사이 값이니까 부등호 방향 바뀌어야겠죠. 여기 성립한다라는 건데 얘는 쉽게 계산해주면 로그 2의 3과 동일하대요. 그러면 우리는 x2의 값이 로그 2의 3보다 작다라는 것만 보이면은 니은 보기가 참이라는 걸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 값을 체크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그래프로 갈 거예요. 그래프에다가 로그 2의 3의 값을 표시해주기 위해서 쌤이 생각한 방법은 요거예요. 0에서부터 1까지, 그러면 1에서부터 2까지, 3은 한 이쯤 되겠네요. 한 이쯤? 여기다가 3이라고 표시해봅시다. 그러면 3이었을 때 또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요 점이 바로 3, 로그 2의 3이겠죠. 그러면 로그 2의 3의 값을 표시해주기 위해서 다시 가로로 또도도도도도도도 그어주면은 여기는 로그 2의 3, 로그 2의 3이 되겠죠. y는 x라는 직선 위에 있는 점이니까. 얘를 다시 밑으로 내려주면 또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여기가 로그 2의 3이 된다라는 거 체크할 수 있겠죠. 그러면 다시 한번 그래프 한번 관찰해 보면은 x2라는 값이 로그 2의 3의 값보다 x2라는 값이 로그 2의 3의 값보다 더 작다라는 거 그래프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최종적으로 니은 보기가 우리가 맞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참 어려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디귿 보기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디귿 보기는요, 뭐라고 써 있냐면 y1 마이너스 y2의 값은 6분의 3 루트 2 마이너스 2보다 작다라고 했어요. 얘는 생각보다 쉬울 것 같아요. 왜냐면요, 우리가 기억 보기에서 확인했었던 내용이 어떤 거냐면은 x1은 2분의 1보다 크고 2분의 루트 2보다 작다라고 했죠. x1과 y1은 서로 같잖아요. y는 x 위에 있는 점이므로 우리가 기억 보기 대신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y1의 값은 2분의 1보다는 크고 얼마보다? 2분의 루트 2보다는 작다라고 쓸 수 있을 거예요. 이번에 y2에 관련되어 있는 식 써줘야 되는데 우리가 니은에서 뭘 확인했냐면은 x2의 값이 세제곱근 2보다는 크고 루트 2보다는 작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얘를 y1으로 고쳐주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할 거냐면 양변에 양변에 로그 2를 한번 취해주도록 합시다. 양변에 로그 2로 취해주면은 앞서서 썼듯이 y2의 값은 2분의 1과 3분의 1 값 사이라고 식을 얻을 수가 있겠죠. 아까 전에 했던 내용이에요. 따라서 이 식을 여기다 붙여 써줄게요. 이렇게 밑에다 연달아서. 우리가 비교하고자 하는 거는 y1과 y2의 뺄셈이잖아요. 그러면 부등식에서 뺄셈은 y1의 가장 큰 값을 잡고 y2의 가장 작은 값을 빼줬을 때 가장 큰 값이 나오겠죠. 따라서 여기는 2분의 루트 2 마이너스 3분의 1보다는 작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텐데 우연의 일치인지 얘를 통분해주면 6분의 3루트 2
마이너스 2로서 우리가 디귿에서 보이고자 했었던 그 값과 동일한 값이 나옵니다. 따라서 우리는 디귿도 맞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21번 문제는 진짜 이 그래프 하나만 잘 그려도 절반은 먹고 들어가는 문제예요. 꼭 여러분 그래프 그리는 거 연습을 많이 해보세요. 자, 22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분 문제네요. 우리가 어렵지 않게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x제곱 적분해주면 x세제곱 3분의 1 칸막이 0에서부터 3까지 3 속 넣어주면 3분의 1 곱하기 27이므로 정답은 9. 23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항분포 b, n, 2분의 1을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바로 쓸게요. 여러분, 이항분포에서 평균은 np, 즉 2분의 n이고 분산값은 npq, 따라서 4분의 n이 되겠죠. q의 값이 2분의 1이니까 구하고자 하는 거 v, 2x 플러스 1의 값이 15라 했는데 요 말은 다른 말로 고쳐주면 얘를 2배에서 내보내면 4 vx의 값, 꼬랑지에 있는 플러스 1은 무시해요. 그 값이 15라는 거죠. 따라서 분산값이 4분의 15이므로 우리는 n의 값이 얼마다? 15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24번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 창의 계수가 1인 2차 함수 gx에 대해서 함수 hx는 fx 곱하기 gx 곱으로서 주어져 있네요.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 연속일 때 g5의 값을 구하여라. 여러분 근데 보다시피 fx는 불연속 함수예요. 어디서? 마이너스 1에서. 그 다음에 어디서? 1에서. 마이너스 1과 1에서 불연속 함수인 fx와 gx를 곱했는데 그 곱한 함수가 이 구간 내에서 연속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어렵지 않게 연속 함수인 gx는 어디서? 마이너스 1에서 함수값으로서 0을 갖고 혹은 극한값으로서 0을 갖고 1에서 0을 가져야지만 hx가 이 구간 내에서 연속이 되겠죠. 따라서 이 내용만 알고 있으면 되게 쉽게 풀 수 있어요. 우리가 인수정리에 의해서 gx는 최고차의 계수가 1이라 했으니까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갖는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정답은 g5의 값은 6 곱하기 4m으로 24 이렇게 해주시면 끝납니다. 25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왠지 느낌적인 느낌으로 등비수열 문제인 것 같네요. 그러면 등비수열 합공식 바로 이용해주면 앞부분은 공비가 4, x의 4제곱이므로 x 4제곱 마이너스 1분의 첫 번째 항은 1 곱하기 공비 x 4제곱의 항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4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주고 뒷부분은 공비 x 1분의 첫 번째 항 곱하기 x의 항의 개수 하나, 둘, 셋, 넷 4개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런데 관찰해보면 얘네 두 개가 이렇게 소거된대요. 그러면 x-1분의 x의 16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씩 쓸 수 있겠죠. 조심해야 되는 건 x가 얼마가 아닐 때 1이 아닐 때 물론 x도 얼마도 아니어야 되냐면 마이너스 1도 안 되어야겠죠. 왜냐면 x가 1이거나 마이너스 1이었을 때에는 분모 부분들이 전부 다 0대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배제하려고 fx는 이렇게 세팅을 해 놓은 거예요. 따라서 주어져 있는 문제 f2를 계산해 줘야 되는데 f2는 2 넣어주면 2는 얘네 두 개의 값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2의 16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면 되겠죠. 분모는요, 분모는 1 넣어라 했죠. 근데 하필이면 1이네요. 그러면 1이면은 우리가 노가다로 계산해 줘야겠죠. f1의 함수값은 어렵지 않죠?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4 곱하기 4니까 16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구하고자 하는 식의 값은 2의 16제곱 마이너스 1을 얼마로 나누는데요? 16 마이너스 1 곱하기 16 플러스 1이죠. 그러면 합차 공식에 의해서 16의 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 있겠네요. 좀 더 깔끔하게 정리해주면 2의 16제곱 마이너스 1은 2, 4, 8, 16, 2의 8제곱 마이너스 1 따라서 우리가 약분해주면 2의 8제곱 플러스 1만 나온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의 8제곱이라는 건 256이므로 정답은 257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26번 문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y는 탄젠트 nx 마이너스 2분의 파이의 그래프가
직선 y는 마이너스 x와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an이라고 할 때 a2, a3의 값을 구하여라. 여러분 어렵지 않게 한번 n자리에다가 2랑 3 한번 넣어볼게요. n이 2였을 때는 y는 탄젠트 여기는 2x 마이너스 2분의 파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2로 묶어준다면 탄젠트 2에 x 마이너스 4분의 파이라고 쓸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함수는 탄젠트 2x라는 함수를 x축의 방향으로 4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시킨 함수잖아요. 그런데 얘 주기가 얼마가 될까요? 주기. 원래 탄젠트 함수의 주기는 파이였어요. 근데 그 파이를 x 앞에 있는 개수인 2의 절대값으로서 나눠주면 이 함수의 주기가 나오겠죠. 2분의 파이가 주기로 나온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x가 4분의 파이였을 때는 당연히 0 나오겠죠. 그래서 4분의 파이 하나만 찍어주고 주기가 2분의 파이라 했으므로 0에서부터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2분의 파이까지 그려주면 이 안에서 한 주기를 그려주시면 되시겠죠. 한 주기 이런 식에서 탄젠트 함수 그래프 모양으로 그려주면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따져야 되는 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그쵸? 마이너스 파이서부터 파이까지죠. 그러면은 아마 이런 탄젠트 함수의 주기가 하나, 둘, 셋, 4개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주기 내에서 우리가 뭘 그려야 되냐면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 그려줘야 되잖아요.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 그려주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y는 마이너스 x. 그러면은 한 주기 내에서의 교점은 반드시 한 개씩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파이서부터 파이까지의 교점은 이 열린 구간 안에서의 교점은 당연히 4개가 나오겠죠. 같은 논리 반복 적용해서 n이 3이었을 때도 우리가 한번 추론해 봅시다. n이 3이었을 때는 탄젠트 3x-2분의 파이를 나타내주면 얘는 3으로 묶었을 때 y는 탄젠트 3x-6분의 파이라고 쓸 수 있겠죠. 주어져 있는 함수의 주기는 아마 3분의 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같은 논리 반복 적용합시다.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거는 이 구간 내에서 마이너스 파이라는 구간 내에서 교점의 개수를 세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이너스 파이서부터 파이까지 이 열린 구간 안에 주어져 있는 함수가 몇 번 들어가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렇죠. 주기가 3분의 파이니까 얘는 이런 주기가 총 6번 들어가겠죠. 그러면 앞선 그래프에서도 관찰했듯이 한 주기당 교점은 하나씩밖에 안 나오잖아요. 따라서 이때에는 교점 개수가 6개 나온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즉 우리가 계산하고자 했었던 교점 개수 a2 더하기 a3의 값은 4 더하기 6으로서 10이라고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27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의미 아닌 정수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여라. 딱 봐도 중복조합 문제네요. 요 조건만 만족하는 전체 순서쌍의 개수는 우리가 3h14라고 쓸 수 있겠죠. 근데 나 조건 봐보니까 a-2, b-2, c-2를 곱한 게 0이 아니래요. 그 말은 a-2도 0이 아니고 b-2도 0이 아니어야 되고 c도 2가 아니어야 된대요. 따라서 이제 우리는 전체 경우의 수에서 A, 그 다음에 B, C 얘네들이 2가 되는 경우의 수들을 한번 빼줄 거예요. 근데 간단하게 한번 계산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A가 2이면은 A, B, C 중에서 하나의 숫자가 2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B 플러스 C의 값은 12 되겠죠. 이때 경우의 수는 우리가 중복조합의 경우의 수 이용해주면 2H12라고 쓸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A가 2 될 수도 있지만 B가 2 될 수도 있고 C가 2 될 수도 있겠죠. 따라서 얼마만큼을 빼줘야 되냐면 이 값에다가 3배한 값만큼을 빼주면 되겠죠.
근데 이렇게만 뺐을 때는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어떤 게 되냐면은 A가 2이고 그 다음에 B가 2였을 때 지금 우리가 뺀 3 곱하기 2의 중복조합 12 2H12 이 값 안에는 A가 2이고 B가 2인 이 값이 지금 두 번 빼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한 번은 더 해줘야겠죠. 근데 이 경우일 때는 C의 값은 얼마로서? 10으로서 고정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이때는 경우의 수가 1개예요. 그러면은 이같이 중복되는 경우의 수가 지금 A가 2, B가 2였을 때 뿐만 아니라 A가 2, 그 다음에 C가 2, 그 다음에 B가 2, C가 2였을 때도 나오기 때문에 총 3번의 중복이 나오겠죠. 따라서 그 중복만큼은 우리가 한 번은 더 해줘야 돼요. 간단하게 우리가 포함배제의 원리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거? 더하고 빼고 더하고. 또 뺄 필요는 없죠. 왜요? A와 B와 C가 전부 다 2가 될 수는 없으니까 2가 된다는 건 이 조건을 만족을 못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것만 계산해주면 정답 나옵니다. 계산해보시면 3H14라는 거는 우리가 16 콤비네이션 14라고 쓸 수 있고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2H12라는 거는 우리가 13 콤비네이션 12 3은 3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조합의 성질을 이용해서 얘는 16 콤비네이션 2랑도 같고 마이너스 3 곱하기 얘는 13 콤비네이션 1이니까 그냥 13이라고 쓸게요. 더하기 3 얘는 16 곱하기 15를 2로 나눈 값 쓱쓱 8 따라서 여기는 39 너는 3 계산해주면 여기는 120 마이너스 39 더하기 3 산수가 너무 어려워요. 1이고 얼마냐 81 더하기 3 따라서 정답은 84 이렇게 해주시면 되시겠죠. 28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fx가 방정식 fx는 0이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도록 하는 자연수 a의 값을 가장 작은 순서대로 나열할 때 n번째 숫자를 an이라고 하자. 일단 끊을게요.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기 위해서는 y는 0이라는 x축이 이 주어져 있는 함수의 극대값과 극소값 사이를 관통해야겠죠. 무슨 말이냐면 우선 미분부터 한번 해주면은 6x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1 x 플러스 6a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친절하게도 얘가 6으로 묶었을 때 인수분해가 된대요. x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1 그래프 개형을 그릴 건데 지금 a의 값은 자연수라 했죠. 근데 a가 만약에 1이 되면은 도함수가 중근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질 수 없겠죠. 따라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a의 값은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으므로 그래프 개형 그려줬을 때 이렇게 웨이브 두 개 있는 3차 함수 모양 그릴 수 있겠죠. 여기는 1이고 얘는 a가 될 거예요. 그때 함수값 한번 계산해 보면은 1을 넣어주면은 1 넣었을 때 3a-1이 나오네요. 3a-1 a를 넣어줬을 때 a 넣어주면은 2a 6 8a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a 세제곱 플러스 3a 제곱이라는 식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x축이 어딜 지나가야 되냐면은 극대값과 극소값 갖는 요 두 지점 극대극소 사이를 관통해야 되잖아요. y는 0이라는 x축이. 그러면은 우리가 다음과 같이 식 쓸 수 있을 거예요. 3a-1의 값은 0보다는 커야겠죠. 같으면 안 돼요. 같으면은 두 개의 근을 가지니까. 또 하나 마이너스 a 세제곱 플러스 3a 제곱의 값은 0보다 작아야겠죠. 이 두 개의 부등식을 동시에 만족해주는 a 값의 범위 한번 계산해 봅시다. 얘는 어렵지 않게 a는 3분의 1보다 크다. 여기서 a라는 값은 자연수라 했잖아요. 양변 a 제곱으로 나눠도 무관하겠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a 플러스 3의 값은 0보다 작다. 따라서 얘는 정리해주면 a 값은 3보다 크다라는 결론 나오는데 얘네 두 개 동시에 만족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무시하고 얘만 신경 쓰면 되겠네요. 자, 이제 다시 한번 문제로 읽어보면은 아까 전에 a, n을 어떻게 정의했냐면은
요 조건을 만족시켜주는 A 값들 중에서 작은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n번째 숫자래요. 그러면은 어려워하지 맙시다. 이 조건을 만족시켜주는 가장 작은 A의 값은 4겠죠. 첫 번째 수는 4일 거예요. 두 번째 수는 5이겠죠. 그러면 n번째 숫자는? 그렇죠. 우리가 n 플러스 3이라고 쓰면 될 거 아니에요. A에는 n 플러스 3이라고 써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A의 값이 AN이었을 때 fx의 극대값을 BN이라고 하자. 이 그래프 보면 알겠지만 극대값은 이거잖아요. 근데 A에다가 n 플러스 3을 대입해 달래요. 그러면 우리가 어렵지 않게 BN이라는 거는 A 자리에 n 플러스 3 대입해주면 3n 플러스 8이라고 쓸 수 있겠죠. 이것만 알면 되는 간단한 문제예요. 구하고자 하는 것은 시그마 n의 값이 1에서부터 10까지 두 개 빼달라는 거죠. 두 개 빼주면 2n 플러스 5 나온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이게 등차 수열이니까 그냥 이렇게 계산합시다. 2분의 항의 개수 10개, 그 다음에 첫 번째 항 1 넣어주면은 7 나오고, 10번째 항은 10 넣어주면은 25 나오겠죠. 32니까 나눠주면 16 나오겠죠. 따라서 정답은 160.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29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A, B 두 사람이 각각 4개씩 공을 갖고 다음 시행을 한다. A, B 두 사람이 주사위를 한 번씩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가 짝수인 사람은 상대방으로부터 공을 한 개 받는다 라고 했어요. 그때 각 시행 후 A가 가진 공의 개수를 세웠을 때 네 번째 시행한 다음에 공의 개수가 처음으로 6이 될 때 그 확률이 P분의 Q래요. 그러면은 P 플러스 Q의 값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네요. 단 P 플러스 Q는 서로 소인자 연수라고 했습니다. 독립시행의 확률을 이용하라는 문제 같은 느낌적인 느낌은 드는데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첫 번째 시행에서 시행 한 번에서 A랑 B가 있는데 A가 예를 들어서 짝수가 나오고 B가 홀수가 나오면은 A의 공이 하나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짝수 나오고 홀수 나온 확률은 당연히 이때 확률은 4분의 1의 확률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A가 짝수 나오고 B가 짝수 나왔어요. 이러면은 서로 뺏고 뺏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변동이 없겠죠. 마찬가지로 홀수 나왔어요. 그러면은 안 뺏고 안 뺏는 거잖아요. 그때도 변동이 없네요. 그때의 확률은 2분의 1이겠죠. 마지막으로 A는 홀수 나왔는데 B는 짝수 나왔어요. 이러면 A 기준으로 봤을 때는 공을 하나 뺏기는 게 되는 거죠. 그 확률은 4분의 1이라고 쓸 수 있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행을 몇 번 할 거냐면 4번을 할 거예요. 4번 해가지고 지금 네 번째 시행에서 A가 공이 6개 있어야 된대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A라는 애는 B보다 이걸 이긴다라는 표현 쓰면 좀 그러지만 B를 2번 더 이겨야 돼요.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여기가 플러스 1의 순서상 플러스 0의 순서상 여기 마이너스 1의 순서상 순서상을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이 플러스 1이라는 상황이 그 4번 중에서 몇 번 나오면 되냐면은 2번 나오고 그 다음에 플러스 0 개수가 안 바뀌는 상황이 몇 번 나오면 2번 나오고 한 번도 안 뺏기면은 맨 처음 우리가 4번 시행한 후에 공의 개수가 6개가 될 수 있겠죠. 다른 케이스가 있을까요? 그쵸? 얘가 3번 이겼어요. 근데 한 번 뺏길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에도 네 번째 시행 후 공이 6개 나올 수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 한번 계산해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천천히 한번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시행을 몇 번 한다 했냐면 4번 한다 했어요. 1번, 2번, 3번, 4번. 당연한 거지만 네 번째 시행에서 처음으로 6개가 공이 나와야 되니까 맨 마지막에는 무조건
그쵸? A가 플러스 1이 돼야겠죠. 여기선 플러스 1.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건 앞선 시행 3번에서 플러스 1 1번과 플러스 0 2번을 나열시켜주면 되겠죠. 그걸 나열하는 방법수는 총 몇 가지가 나오냐면은 당연히 여기에 플러스 1이 올 수도 있고 여기에 플러스 1이 올 수도 있고 여기에 플러스 1이 올 수도 있으니까 전체 경우의 수 3가지. 플러스 1이 놓이는 위치 결정해주면은 플러스 제로가 놓일 위치는 그냥 따라서 정의되는 거니까 그냥 우리가 3가지 경우 있다라는 거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플러스 1은 지금 한 번만 기입해줘야 되는 거죠. 플러스 1이 나올 확률은 4분의 1이었으니까 4분의 1 한 번 곱해주고 그 다음에 플러스 제로는 확률이 2분의 1이므로 2분의 1이 2번 반복돼야 되고 맨 마지막은 무조건 플러스 1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4분의 1의 확률을 곱해주면 되겠죠. 이 확률 계산해주면 4가 3개 있으니까 64분의 3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 케이스 네모 그려주고 당연한 거지만 맨 마지막에는 플러스 1이 와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플러스 1 2번과 마이너스 1 1번을 나열해 줘야 되는데 이거는 살짝 조심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은 앞선 두 칸에 플러스 1 연달아서 온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시행 2번 만에 A가 지금 공이 6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되겠죠. 따라서 플러스 1 2개가 여기에 연달아 올 수는 없어요. 따라서 우리가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맨 처음에 플러스 1 한번 오고 마이너스 1 한번 오고 그 다음에 플러스 1 오던가 혹은 마이너스 1 한번 오고 플러스 1 한번 오고 플러스 1 한번 오고 이렇게 2가지 경우밖에 없을 거예요. 아까 전에는 3개였는데 여긴 2개밖에 없대요. 그랬을 때 2가지 경우밖에 없으니까 곱하기 2 플러스 1이 나오는 확률은 4분의 1인데 4분의 1이 2번 반복되고 마이너스 1이 나올 확률도 4분의 1인데 마이너스 1은 한 번 반복된대요. 최종적으로 플러스 1이 한 번 맨 마지막에 와야 되니까 4분의 1 곱해주면 되겠죠. 이 경우의 수 계산해주면 256분의 2네요. 그러면은 128분의 1 이렇게 나오겠네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얘네 2개를 더한 것이므로 정답은 128분의 6 더하기 1이니까 7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네요. 구하고자 했던 P 플러스 Q의 값은 135가 나온다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수 fx에 대해서 30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fx에 대해서 함수 gx를 다음과 같이 정적분으로 정의할 때 실수 t에 대해서 직선 y는 t와 곡선 y는 gx가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를 ht라고 하자. 이랬을 때 ht라는 함수에 a에서의 우극한과 자극한의 차가 2가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절대값 a의 합을 우리가 s라고 할 때 30s의 값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입니다. 바로 한번 우리가 미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g'x의 값은요 x-1 fx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따라서 얘는 구간에 따라서 마이너스 3x제곱 x-1 x가 1보다 작았을 때 그 다음에 x의 값이 1보다 크거나 같았을 때는 2x-3 x-1이라고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도함수 y는 g'x의 그래프 기형을 한번 살짝 그려보면 0이라는 지점에서는 중근을 갖는데 지금 3차니까 얘는 아래로 내려가면서 0에서 스쳐 지나가듯이 올라갔다가 1에서 다시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1 이상에서부터는 1,0과 3,0을 지나가는 2차 함수이므로 이런 식의 그래프 기형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3. 우리가 그냥 넘어가지 말고 한번 체크 한번 해보면은 여기는 플러스에서 플러스니까 극대도 아니고 극소도 아니에요. 그러면 여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니까 여긴 극대점. x가 1이었을 때 극대점. 여기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되니까 반대로 여기는 극소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극대, 극소 이렇게 나타내주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번에는 함수 y는 gx의 그래프 계형을 도함수의 그래프 계형을 이용해서 한번 유추 한번 해봅시다. x에다 0 대입해주면 g0의 값은 0이죠. 따라서 0,0을 지나가게끔 우리가 그래프 계형을 한번 그려보면은 0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 증가하다가 또 증가한대요.
그러다가 1에서 극대값을 갖고 3까지는 계속 감소겠죠. 근데 얼마가 나올지 모르니까 우리가 계속 쭉 감소한다고 할게요. 감소. 그러다가 이제 3 이상부터는 다시 증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계산하고자 하는 값이 어떤 값이냐면은 1이랑 3에서의 극대값과 극소값을 알아야지만 문제 풀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y는 t라는 직선을 그릴 거잖아요. 근데 이 x는 1이라는 지점에서 극대값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이 값을 기준으로, 이 극대값을 기준으로 y는 t라는 직선은 그 극대값보다 더 컸을 때 y는 gx와의 교점이 하나였어요. 그런데 그 극대점을 지났을 때는 교점이 2개였죠. 근데 그거보다 조금 작아졌을 때는 교점의 개수가 하나, 둘, 3개로서 지금 교점 개수의 차이가 어떤 거? 요 직선을 기준으로 교점 개수의 차이가 지금 2개만큼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하고자 했던 그 t의 값은 정확히 말을 하면은 ht에 대해서 좌극한과 우극한의 그 값이 차가 2만큼 나게 해주는 그러한 a 값은 아마 극대에서의 극대값, 극소에서의 극소값 얘네 2개에 의해서 결정될 거예요. 따라서 얘네 2개만 열심히 계산해주면 되겠죠. 얘네를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한 거는 적분입니다. 우리가 g1의 함수값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인테그랄 0에서부터 1까지 t-1 ft 1보다 작았을 때 함수값은 마이너스 3t 제곱이라고 했으므로 1 적분해 주시면 되시겠죠. 빠르게 적분해주면 마이너스 3t 세제곱 플러스 3t 제곱 0에서부터 1까지 적분해주면 얘는 마이너스 4분의 3 t 4제곱 플러스 t 세제곱 칸막이 0에서부터 1까지 대입해주면 4분의 1 나오겠죠. 3에서의 그 함수값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조심해야 되는 게 x에다 3 넣어줬을 때 0에서부터 3까지의 적분이잖아요. 그런데 1을 기준으로 FOT라는 함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적분 구간을 나눠서 계산해 줘야 돼요. 즉 0에서부터 1까지 t-1 ft dt 더하기 인테그랄 1에서부터 3까지 t-1의 ft dt 이렇게 따로 계산해 주셔야겠죠. 근데 이만큼의 값은 이미 계산했죠. 4분의 1이라고 4분의 1 그대로 써주시고요. 요만큼의 값은 1에서부터 3까지 2배의 t-1 t-3 dt죠. 2차 함수 관련돼서 우리가 적분하는 건 공식화해서 다 외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바로 쓸게요. 플러스 2 칸막이 해준 다음에 6분의 최고 차잉의 개수의 값이 현재 2를 앞에 뺐으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붙여주고 그 다음에 3에서부터 1까지 2개 빼주면은 2 나오겠죠. 2라는 값을 세제곱해주면 우리가 간단하게 적분 끝낼 수가 있겠죠. 산수해주시면은 얘는 4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8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통분까지 해주면은 12분의 3 마이너스 8, 4, 32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12분의 29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4분의 1과 마이너스 12분의 29라는 값이 각각 이 지점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1,4분의 1 여기는 3, 마이너스 12분의 29 따라서 우리가 계산하고자 했었던 어떤 거 교점함수가 좌극한과 우극한의 값이 차가 이만큼 나는 두 개의 값은 즉 a의 값은 4분의 1 또는 마이너스 12분의 29가 나온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절대값 a의 값은 4분의 1 그리고 12분의 29이므로 계산하고자 했던 s는 두 개 더하라 했죠. 4분의 1 더하기 12분의 29 빠르게 계산해주면 12분의 3 더하기 29니까 32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죠? 약분까지 미리 해놓을까요? 약분해주면은 4로 되네요. 4로 나눠주면은 8 구하는 건 30S였죠? 30S는 3분의 8 곱하기 32이므로 정답은 80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